우리나라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가계나 기업 그리고 공공자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자산관리 전문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잘 안 와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경매 관심 많으신 분들 온비드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온비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캠코입니다. 네, 오늘은 캠코의 온비드가 어떤 곳인지 또 공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캠코 온비드 사업처장이신 우종철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뭐 방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소개는 했습니다만 요 자산관리공사 캠코 저희가 뭐 캠코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요 한번 어떤 회사 조직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문 약칭으로 이제 캠코라고 부르는데요. 1962년도에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가계 그리고 기업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 가치를 제고한다는 공적 역할 및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공기업보다는 다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업무도 맡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릴 압류재산 공매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캠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온비드인데 경공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온비드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온비드는 모든 공공부문의 자산을 처분하는 그 온라인 자산거래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자산이 거래되는 공공자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압류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물론이고요. 전국 2만여 개 기관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과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또 입찰의 전 과정을 전부 그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기 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컴퓨터나 또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그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자산을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처장님, 저 체납 압류재산, 그러니 이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압류가 들어가고 예. 그렇게 압류된 재산이 있는데 네. 이걸 또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경매 형식으로 그게 이제 공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국유재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그 국유재산은 예.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요. 예. 더 이상 국가가 이제 그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그런 재산들을 예. 이제 그 민간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시켜드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국유재산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땅도 많고요. 땅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건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이제 그 국세를 또 물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국세 물납을 하신 부동산들도 아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앞서 이제 온비드에서 다양한 재산 매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온비드 공매라고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압류재산만 떠올리십니다. 네네. 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요.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공매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과 동세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기관이 약 2만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도 많고요. 또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신탁사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도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진짜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 현재 그 온비드 전체 그 부동산 공매 현황을 보시면요. 네. 압류재산 물건이 43%고요. 아하. 네, 공기업 물건이 14%,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물건이 13% 순입니다. 예. 또 재산의 그 종류를 놓고만 보더라도 부동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또 명품 시계 같은 동산들도 많습니다. 또 학교 매점이나 공공기관 시설 임대 물건도 많아서 예. 또 매달 이렇게 일정한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예. 저기 처장님 그러면 지금 저기서 얼추 이제 카테고리는 감을 잡았고요. 그 좀 이슈가 됐던 물건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인상 깊은 물건, 이슈가 됐던 물건을 말씀드리면 네.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예. 네, 강남구 삼성동에 이제 한국전력 부지가 아, 있습니다. 한전 부지. 예, 예. 예. 그게 2014년도 9월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10조 5,500에 그 매입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최근 이제 주변 건물의 공시지가 대비 그 실거래 배수를 적용하면 현재는 해당 부지 평가액이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 현대차가 이 삼성 부지 이거 캠코로부터 산 겁니까? 한국전력 부지를 이제 예. 온비드를 통해서 온비드를 낙찰을 통해서 받은 낙찰을 거죠. 받았다. 예, 예. 와. 그때 저 10조 준다고 말이 많았는데 알고 그렇습니다. 보니 대박이네요. 예. 예. 또 뭐 재밌는 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됐던 물건 중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 공매의 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음마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23년도 작년 9월에 재건축조합 그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른바 그 음마 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그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서 결국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법원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전 가지고 계셨던 그 조합원 자격을 그것까지도 승계받을 수가 승계가 있는 된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음. 이제 그 공매, 이게 경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도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법원 경매는 주로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관계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모든 절차가 이제 현장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산 물건을 사려면 부산에 있는 법원에 가셔야 되고 네.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사시려면 제주도 법원에 있는 법원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 주기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되니까 평균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온비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이 매각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이 인터넷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경매랑 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법원 경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 차장님 아까 뭐 저기 한전 부지나 음마 아파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아무래도 요 온비드 낙찰하다 보면 낙찰 쪽에 물건들은 이제 부동산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케이스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그 법원 경매랑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고 네. 네. 비율이 좀 다르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비드에도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그 아파트, 또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도로 등 다양한 물건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경매에 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다는 점이 있고요.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네. 나오는 만큼 이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그 큰 돈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작년 한 해 3천만 원 이하로 낙찰된 부동산이 온비드 전체 부동산 매각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비싼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죠. 토지나 물론 이제 이런 이유가 토지나 도로 또는 지분 매각 물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에서는 그 매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 임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 물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동산 매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임대하시면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주거용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그런 그 단계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그 공영 주차장, 또 공공시설 내 카페,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또 뭐 농사 같은 취미 생활을 위한 농지, 예. 임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 온비드 임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권리금도 없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소자본 사업을 그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온비드 임대 공매를 통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은 임대도 낙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화면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임대 그 입찰하고. 입찰하고 제일 높게 가격을 써내신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서 임대료를 높게 그렇습니다. 아. 네, 임대료를 이제 써내는 거죠. 예.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예.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자기가 낼 월세 내가 얼마를 내고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네네. 저는 네네. 가끔 근데 이제 이제 거기에 권리금도 없고 예. 보증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그 한강 매점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매점 보면은 그렇습니다. 수요가 탄탄하잖아요. 네네. 이거 사실 월 따박따박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난 네, 제가 월급 그거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걸 강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또 온비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 부동산 쪽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올 초부터 서울 아파트 낙찰가 유리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공매에서는 어땠나요? 온비드에서는? 낙찰가율 흐름 같은 경우도 공매 시장도 크게 경매 시장과 다를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매 중에서도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명도를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경매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90%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는 평균 85% 내외에서 낙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사택도 있고요. 네. 근데 국유재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도할 필요도 없고 또 일반 매매랑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정가, 즉 실거래가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처장. 그러면 처장님 오늘 이제 저희 뭐 이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공매에 한번 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저는 근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게 부동산 말고 차도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서요? 차. 자동차. 예, 차. 네네. 뭐 자동차뿐이겠어. 무슨 고가의 뭐 시계, 수입차라든지 백, 이제, 무슨 네. 네, 고가의 수입차라든지 명품 시계도 온비드에 그 종종 올라오는 단골 물건인데요. 그 보통 이런 물건들은 이제 검찰청 압수 물건이나 네, 아, 예. 또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도 또 압류된 물건들 이런 겁니다.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와. 이런 것도 이제 온비드 공매에 나오냐면서 페라리네요. 와, 저거는 당근에서는 좀 사기 어렵겠다. 화면에는 포르쉐인데 네네. 자막은 페라리예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 명품 시계도 인기가 많은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은 또 그 희소성이 있고 실물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주목받는 편입니다. 어허. 예. 이런 물건들은 되게 전부 다 그 기관에서 감정을 맡겨서 매각하기 때문에 감정. 믿고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 추가로 아까 그 임대 물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대 물건. 네. 예. 네. 그 각급 군부대에 보시면 예. 치킨집들이 있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네, 장병들을 무조건 위한 있죠. 치킨집이 예, 있는데요. 무조건이죠. 그 군부대에 있는 치킨집의 경우에는 네. 그 국유재산 임대 물건인데요. 어허. 네, 임대 물건입니다. 예. 그 온비대에 올 때마다 예. 제가 보니까 최저 입찰가 대비 낙찰 금액이 상당히 높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예.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앞이니까. 군부대 앞이니까. 군부대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 네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도 없고 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고요. 아하. 이게 또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뭐 이리저리 나갈 것도 없고 부대 예, 예. 비용도. 네. 예, 이런 물건들이 온비드에 보면 많기 때문에
요즘 그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분석 등 그 상권 분석을 해주는 앱 서비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입찰에 들어오시면 좋은 물건을 낙찰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권 분석 마케팅 필요 없고 그냥 닭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장병들이 워낙 알아서 또 가져갈 거고. 네네. 그래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온비드는 2만여 개 기관에서 물건을 올리면 입찰자가 이제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요.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되고요. 개찰을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분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등록된 그 계좌로 입찰 보증금이 바로 환급이 됩니다. 온비드 입찰에 참가하실 때는 그 화면에 보시는 그 공고된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또 현장 답사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담당자나 온비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온비드를 쇼핑하듯이 자주 보시면 좋겠지만 쇼핑하듯이. 네. 매번 그 물건을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할 수 없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들어오시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일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메일 알람 설정에 들어가서 부산 아파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메일을 적어 놓으시면 그 저장하시면 화면과 같이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서 보니까 그런 뭐 학교 매점, 군부대 안에 치킨집 이런 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좋은 걸 찾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그 통합 검색도 있지만 이제 상세 검색이라는 창이 상세 있거든요. 검색. 상세 검색에 들어오시면 사고 싶으신 용도, 뭐 주택, 뭐 또 토지 종류별로 용도라든지 소재지, 네. 또 감정평가 금액, 면적 등 다양한 조건을 넣고 검색하시면 고객께서 원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온비드 공매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네네. 다양한 교육 그 컨텐츠들을 온비드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 자료도 참 많고요. 예. 또 재미있는 자료도 참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온비드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공매의 첫 발을 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